마라톤 하면 또 아프리카라서 보시면 이 아프리카계의 참가자가 좀 눈에 띄고요. 동유럽에서도 꽤 오고 가까운 러시아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마라톤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는 과연 어떻게 생겼나? 북한 사람들은 뭘 먹고 뭘 입고 어딜 가서 노나? 이런 풍물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더러 참가하면 자, 왕복 항공권, 숙식 이건 북한 당국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참가비를 미국 달러로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참가비에서 이제 풀 코스는 150달러. 150. 예. 하프 코스는 이제 100달러. 이렇게 받는데 사실 150달러는 상당히 북한 돈으로는 1달러가 23,000원 정도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돈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목적 자체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가 이거 마라톤에 이제 강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왕복 그 항공료 숙식을 제공한다는데 그 왕복 항공료가 그 아프리카 무슨 이디오피아니 거기서까지 제공하는지 북경까지만 오라 그러면 우리가 왕복 고려 항공으로 제공하겠다는 건지. 아프리카 현지가 아니고 베이징에서부터. 네, 그래야 이제 뭐 남는 게 있지. 그걸 다 풀 코스를 하긴요. 해주다가는 북한이 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항공이 베이징에서 실현하는 것만 무료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남녀 우승 상금이 2017년에 각각 $10,000인데 저거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네. 그걸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상품을 내걸어야 그래야 이제 참가하겠다는 희망자들이 늘어나니까 일종의 유혹 조건으로 $10,000 상금을 제공하는데 그건 뭐 참가비만 잘 받아도 상금은 충분히 주고도 남기 때문에 북한이 저걸 계산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지만 평양의 명소들을 그대로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거리가 아주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 폐쇄했던 주요 관광지들도 요즘 속속 다시 개방하고 있죠? 예, 이제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 투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베이징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이 이제 낮은 선봉 지역의 관광을 재개키로 했다. 이런 얘기고 이 코로나19로 국경 지역의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지 말하자면 5년 만입니다. 5년 만에 이제 이렇게 다시 재개된다라는 건데 이게 작년에도 북한이 보면 이제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어떤 러시아 관광객들에 한해서 관광을 재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관광 재개 조치는 주로 이제 러시아의 관광객들이 주로 고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그 지역이나 코스, 비용 이런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또 북한이 요즘 새롭게 밀고 있는 관광지가 있어요. 바로 온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물원과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영상 보시죠. 네, 강동 종합 온실 농장. 뭐 하는 곳인지 좀 헷갈리죠? 온실인데 농장이다. 이게요. 저 최룡해의 모습인데 우리로 말하면 스마트팜 같은 곳을 북한은 저렇게 대대적으로 관광지로 할 만큼 키워서 저 안에서 이제 각종 뭐 과학농법을 한다고 하고 이걸 구경을 시킵니다. 강동 종합 온실 농장. 자, 이거 말이죠. 이 새 관광지로 적극 밀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식 스마트팜인가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북한의 세 번째로 건설된 큰 대형 온실인데 말하자면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저 기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기가 원래 그 군대 비행장이었습니다. 비행장? 예, 근데 물론 뭐 순환 비행장처럼 큰 비행장은 아니었지만 그 비행장 활주로를 밀어버리고 저걸 건설하면서 저게 이제 애민 사상의 그 구현이다. 저기가 원래 활주로 자리예요? 네, 활주로 자리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엔 뭐 비닐하우스가 이게 줄비하지만 북한에는 저런 비닐하우스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이제 관광시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운 겨울에 뭐 오이도 나오고 고추도 나오고 상추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외국 손님들에게 북한의 인민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그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저 온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은 또 백두혈통의 성지라고 하는 백두산의 삼지연시와 평양 화성거리도
새 관광지 목록에 올렸습니다. 자, 어떤 이 볼거리가 이곳에는 있습니까? 네, 삼지연시라는 게 그 백두산 바로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비행장도 있고. 그런데 북한이 2013년부터 이 삼지연시를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하고 대대적인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만 명도 안 되던 작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60만 명의 인구를 갖다 갖다 직결시켜 놨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볼거리도 만들어야 되니까 뭐 백예봉 국수집. 아, 저게 백예봉은 그 봉우리 예, 이름, 그게 혁명 전적지 백예봉이라고. 베개처럼 생겼나요? 예, 베개처럼 이게 길쭉하게 생겨서 백예봉 국수집. 거기다 이제 국수집을 냈군요. 네, 그래서 북한은 다 이 냉면집을 국수집이라고 부릅니다. 아, 냉면이라고 안 하고 네, 북한은 안 하고 국수집. 아, 국수다. 예, 국수집이라고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놨고. 백예봉 냉면집이네요. 예, 그건 이제 그러면 관광객이 오면 다 그 백예봉 국수는 한 그릇 먹어야 관광한 걸로 이렇게 되고. 드셔 보셨어요? 아, 저는 뭐 이제 다른 데서 먹어봤지만 저기서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 뭐 삼지연 폭포, 그다음에 또 고급 기술중학교. 이건 우리도 이제 이런 테크 가르치는 중학교 있다. 그렇죠. 이공계의 천재들을 가르치는 학교. 이걸 이제 양강도에 하나 만드는데 저 삼지연시에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성거리는 신설된 건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만 세대 살림집에 의해서 김정일의 방침에서 건설되니까 여기는 이제 대동강 맥주집이 대표적인 그 랜드마크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김정은 시대에 뭔가 북한이 부흥하고 있다. 이걸 상징하는 게 북한의 이제 관광 사업입니다. 네. 자, 연해주에 러시아인들이 이런 곳에 주로 많이 다녀온다는데 소감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예, 이제 지난해 그 북한 러시아 관계 밀착 속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단체 관광이 재개됐잖아요. 근데 이 막상 실적은 별로 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연해주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에 방북 관광객들은 1,500명 정도였는데 여기에 다녀온 한 러시아 여행 블로거가 최근에 이렇게 CNN 방송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건 뭐 어떠한 광고도 볼 수가 없고 네. 그다음에 노동당 구호와 깃발뿐이다. 네. 오로지 그래서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소련 시절에 막 이렇게 살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치 과거로 순간 이동한 것 같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고요. 또 다른 관광객의 경우는 이제 신문 잡지를 접을 때 북한 지도자의 사진을 꾸기면 큰일 나더라. 저는 오토 원비어 때 그 난리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숨까지 잃는 이런 사태까지 이제 이를 수 그러니까 있는 무심코 거고. 접어도 김정은 얼굴 접으면 큰일 난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진짜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런 인상들이 대체적인 관람평입니다. 네, 순간 과거 이동 이런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다녀와서는 실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러북 밀착을 과시하듯 북한이 2025년 새 우표에 한글, 북한 쪽으로는 뭐 문화어라고 합니다.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를 추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지금 뭐 러시아에 완전히 기울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뭐 중국어를 빼고 러시아어만 넣고 싶은 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영어, 북한어, 중국어를 넣었는데 이번에 거기다 이제 러시아어를 함께 추가하는 이런 그 우표 통보서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이걸 발행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새 우표 만들었으니까 이게 좀 구입해 달라. 우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 비슷하게 이제 외화벌이의 일종의 수단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중국에 있던 무역 일꾼들, 이 근로자들도 대거 러시아로 돌리고 있다고요? 네, 중국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이제 중국에서 계약이 끝나서 출소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들어오면 이게 외화벌이가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러시아로 지금 빼돌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은 어떻게 북한으로서는 뭐 궁여지책이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 노동자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지금 러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은 $800.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 되는데 그렇네요. 이건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이 800달러를 받느냐? 저 중에 뭐 거의 8, 90% 평양 상납한다면서요? 그렇죠. 다 상납금으로 들어가고 본인들이 받는 건 그저 100달러만 받아도 큰 돈이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다는 것은 또 그 외에 이제 무역 대표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러시아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북한의 가장 큰 외화벌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바로 암호화폐 해킹입니다. 2019년 업비트 대량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이미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제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보관 중이던 가상 자산 이더리움이 34만 2천 개가 탈취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끝에 최근에 이 이더리움 탈취 사건은 결국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보면 단서가 된 게 뭐냐면 해킹범들이 해킹 과정에서 북한식 표현인 헐한 일, 아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중요치 않은 일 이러한 표현을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다 이거예요. 예, 요거를 단서가 돼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2022년에 북한의 IP 주소를 확인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피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1조. 이게 당시 규모로는 580억 원 상당한 피해 규모였다면 이것이 현재 시가로 보면 무려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마라톤과는 비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새로운 돈줄이 바로 암호화폐 해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